방금 선생님이 지금 쉬면서 SNS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디오라는 야구 선수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은 누가 평가하는 거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저기 뭐 병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말렸을 때 야, 그거 너무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좀 쉬면서 해. 라는 그 평가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정도로 해야 된다. 맞는 것 같네. 한편 생각해 보니까. 자, 갈게요. 자, 이제 우리 어디야? 자, 주체 높임입니다. 자, 실험 방법. 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주체 높임 서너 말어미. 자, 의시. 자, 이 프린트. 자, 주체 높임. 자, 그래서 세종대왕 훌학자 이시. 자, 시가 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특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사로 높여, 특수 어휘로 높여,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로 높여. 특히 객체와 주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 그랬지? 선어말어미라 그랬어.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선어말어미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깨서가 사용되면 자, 이것은 주체 높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신문을 보신다. 자, 이거 주체 높임 맞죠? 어떻게 높였니? 선어말어미 시로 높였고 그 다음에 조사로 높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님이라고 나왔죠. 접사. 그렇죠? 요것도 아마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조사 님으로 높인다고. 접사 님으로 높인다고요. 자, 특수어휘. 자, 암기.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이 5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특수어휘로 그냥 묶으세요. 왜냐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시가 있잖아요. 그쵸? 시가 있잖아요. 이 시를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특수어휘다라고 프린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말어미 보지 마시고 잡수시다. 자, 밑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즉 주어가 사람이면 돼요. 그렇지? 자, 그런데 밑에 간접 높임 같은 경우는 자, 신체, 소유물, 생각, 성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술어에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밝으십니다. 자, 바로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귀예요. 근데 이 귀는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딱 그래서 이건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체로 높인 겁니다. 자, 이거 많이 했고요. 자, 이따의 주체 높임 표현 볼게요. 계시다는 기억나요? 계시다는 직접 높이면 사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그때 선생님은 할아버지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방에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은 예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시 같은 경우에는 간접 높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의시는. 그래서 계시다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럴 때 형님은 실력이 있으시다. 이거 간접 높임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실력이. 자, 그 다음. 자, 밑에 객체 갑니다.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높입니다. 선어말어미가 빠져요. 조사, 깨로 높이고 그리고 특수어휘 4개로 높입니다.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지? 모시어 들이다 뵙. 기억나죠? 모시어 들이다 뵙. 그래서 밑에 얘 보니까 데리다, 그 다음에 모시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깨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자, 객체 높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요. 자, 이제 시간 표현. 자, 시제의 개념 및 종류인데요. 자, 발화시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 범주라고 하는데, 자, 시제 선어말어미, 시간 부사어, 관용 사용어미 이거 다 선지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앞에 있느냐, 뭐 일치하느냐. 근데 이거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봐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그럼 이걸 과거라고 하죠. 그렇지? 자, 무슨 얘기냐면 칠판 보세요. 늘 발화시를 기준으로 나오는데 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발화시보다 자, 사건시가 나중. 얘를 과거라고 하고 자, 얘를 미래라고 하는데 선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거 틀리게 만들려면 또 나라면 또 그렇게 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자, 사건시보다 이게 바꿔버지는 거예요.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나중 이렇게 바꿔. 그럼 이거 뭐예요? 과거죠? 그치? 선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하나 더 바꿔볼까?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활자로 적어줄까? 발화시가 앞서. 이거 뭐야? 발화시가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거 뭐야? 미래. 왜 바꿔버린다. 이렇게 바꾸면 알면서 틀리는 거예요. 알면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 얼굴 대따 크게 나오겠는데. 자, 이제 얘가 발. 그렇죠? 앞서 있으니까 여기가 4.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발화시, 그럼 사건시가 나죠. 이걸 머릿속에 잡아주고 이런 선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거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 앞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 우리가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자, 과거 시제 봅니다. 특히 진짜 시험에 나와서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 관형사형 거기 세모 쳐져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가볼게요. 종결형 자, 요런 거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자, 우리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at과 뭐 이거란 말이야. 이럴 때 거기 더라고 돼 있죠, 더. 그죠? 자, 더 별표 치고 여기다 적으세요. 더에다가 회상이라고 적어. 회상과 경험. 더에다가 회상 경험. 더에다가 회상 경험. 자, 밑에 있어요. 자, 저거 현재와 단절. 에다가 현재와 단절. 찾았니? 그쵸? 과거 어디다가 현재와 단절. 자, 그래서 거기 위에 얘 보시면 그 영화 참 재미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바로 이제 경험과 회상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잡혔었다. 자, 잡히다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관형사형 밑에 볼게요. 자, 용언의 어간에 자, 이다가 붙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 그치? 어렵던 학생이던. 학생이던 같은 경우에는 자, 자, 학생이던. 자, 철수가 교사가 되었네. 자, 이렇게 얘기하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예로서 머릿속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예로서 잡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격조사 이다. 요거에 해당되는 게 학생이던.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던이 붙은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동사의 어간에 니은이 붙어도 과거입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줘. 자, 예로 기억해야 돼. 어렵던 학생이던 공부한 내용. 그렇죠? 공부하다에 니은이 붙는 순간 꾸며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공부한 그러면 과거구나. 그러면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이거 바꿔버린단 말이야. 이거 바꿔 이거 늘 바꾼다. 그래서 예를 주지 않고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러분 되게 헷갈리게. 그래서 예로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부사어 어제, 작년, 오래전. 자,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선어 발음이 의 기능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단절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현재와 단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야. 자, 나도 어렸을 때는 아이유처럼 노래를 잘 했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아이유는 노래를 정말 잘해요. 자, 보통 여러분 그거 알아? 많은 남자들의 이상형의 아이유가 꼭 들어가죠. 그치? 이상형 아이유가 꼭 들어갑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자, 그러나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그치? 자, 그럽니다.
근데 나는 되게, 내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난 그 말이 세상에 제일 어려워. 선생님은 연애할 때, 내가 거의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좀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맞추는 그 가운데 이끄는 게 좀 있긴 있죠. 그래서 만약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행지를 다 알아보고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맛집을 좀 내가 좀 알아보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 맛집 알아보는 거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그냥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갔어도 그럼 그 여행지에서 유명한 걸 먹어보잖아요. 맛집을 선생님 안 그래요. 길 가다가도 눈 딱 돌아봤는데 김밥 천국 있으면 거기 가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내가 다 알아봐 주죠. 왜냐면 어쨌거나 예전에 그 황지우 시인이 그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해주는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이타심은 이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적인 이상형을 물어본다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이렇게 쭉 해서 공통성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없어요. 모두 달라요. 그럼 연예인으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연예인 누구지? 우선은 연예인을 닮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잖아? 드라마를 보면 얘 이상형. 또 어떤 드라마 보면 얘 이상형. 어떤 드라마도 얘 이상형. 가수들도 얘 이상형. 그럼 그의 공통성을 쭉 보면 없어요. 근데 추상적인 공통성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밝은 사람 좋아해요. 내가 그 좋아했던 사람들 보면 애교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애교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었고 눈에 쌍꺼풀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전체 공통성은 뭐냐면 되게 밝고 징징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상형이 뭐야 그러면 그냥 밝은 사람 이 정도지. 그래서 제일 어려워. 그럼 연예인으로 누구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그렇게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남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외모는 그리 뛰어나지 않아 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특정 매력에 내가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외모가 안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참 쉬운 남자죠. 그런데 선생님 스타일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대학 때는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엄청 막 말리고 그랬어. 남자애들이 너 미쳤냐고? 쟤를 왜 좋아하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났네. 아이유 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프린트에 자 거기 볼게요. 그래요. 그거 알아? 야 이건 그냥 듣고 흘려. 이거 듣고 흘려.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야. 되게 외모적으로 예뻤던 친구들이 예의 바랐던 비율이 높았어요. 쌤이 오래 강사를 하면서 되게 예쁜 친구들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되게 예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주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나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예뻐하는 친구들이 보면 꽤 예의 바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봤어.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좀 평가가 긍부 이렇게 있겠지만 예쁜 친구들이 되게 예의 바랐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예쁨 받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쁨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예의도 바라요. 근데 모두는 아니야. 그냥 비율이 높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끔 선생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 친구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저희 볼 때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문득.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예의 바른 건데, 선생님이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뭐 무슨 뭐 옛날처럼 막 소인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소녀, 소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한 60, 70% 먹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저기 여러분 세대들이 제일 안 하는 게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진짜 안 해요. 근데 요즘 되게 많이 느껴. 그러니까 우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에서 왠지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사과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걸 이제 고니한테 엄청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고니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나도 이제 고니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니도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도 이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아주 중요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at, 어색, 과거 시제 이외의 다양한 기능. 어머나, 이것까지 가셨어? 자, 볼게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때, 즉, 거기 보시면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렇죠?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이거를 자,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걸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맥락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맥락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눈이 너무 많이 왔다. 지금이잖아요. 왔었다 그럼 확실하게 과거죠. 그치? 자, 나 방금 지하철 탔어. 자, 기본이 뭐예요? 타다의 at 플러스 맞아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만 맥락은 뭐예요? 현재죠. 자, 사실 어떤 말 때문에요? 방금. 그렇지. 자, 너 누구 닮았니?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이건 현재라고. 그렇죠? 만약에 이걸 과거로 가면 지금은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을 말할 때, 와, 너 내일 선생님한테 죽었다. 내일 소풍은 다 갔다. 멀었어? 여기 별표 하나 치셔야 돼요. 그렇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미래 시제라고 딱 되어 있죠. 근데 즉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예요. 알겠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으로 하면 현재 시제 갑니다. 시제가 얘들아 의외로 어렵다. 자, 종결형과 자, 관형사형이 있는데, 자, 우선 현재 시제는 니은이나 는 붙이면 돼요. 되게 쉬워요. 읽는다, 잔다.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2단은 기본형을 쓰면 돼요. 기본형을 쓰면 무조건 현재가 돼요. 그치? 기본형. 그래서 푸르다, 돈이다. 관형사형 볼게요. 자, 관형사형 현재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아까 과거는 자, 동사일 경우에는 뭐 썼어요? 니은 썼죠. 그쵸? 과거 동사는 니은 썼어. 근데 현재 동사는 뭐예요? 는 쓰는 거예요. 은이나 는 쓰는 거예요. 는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떠드는 자, 이런 거고요. 자, 관형사형 볼게요. 자, 순한. 자, 아기는 자, 처음 봐.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형용사를 니은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차이들. 그래서 예로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이미. 자, 넘어갑니다. 시간 부사가 해준. 자, 현재 시제의 특징 보세요. 자, 이거 별표 치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진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 자, 지구는 둥글다. 자, 서쪽으로 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현재형을 쓴다는 거. 그래서 선지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시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은
현재형으로 쓴다. 이렇게 선지하나로 나오고 예 없이. 알겠죠? 예 없이 이렇게 던져주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미래에 떠날 것이면 분명한 일. 내일 떠난다. 즉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현재는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과거. 자,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at과 ot이 현재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낸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이거나 아니면 과학적 진리나 반복되는 사실은 현재형으로 나타낸다. 됐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안 외워져. 자, 그리고 자 밑에 볼게요. 자, 미래 시제의 또 핵심은 뭐냐면 저 밑에 있는 get의 다양한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예쁘겠다, 도착하리라, 할 것이다, 할 때, 떠날 사람. 이거 우리가 된 소리고요. 그치? 떠날 사람. 자, 그 다음에 내일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다양한 기능이 세 가지예요. 추측, 의지, 가능성. 자, 그러면 이 기능입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맞아요. 됐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이 사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의미가 자, 울고 있겠다, 끝냈겠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추측의 자,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자, 이루겠다, 그 다음에 있겠다, 하겠니? 자, 이런 거 다 가능성. 그죠? 추측, 의지, 가능성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으로 사용된다는 거. 자, 동작상 볼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 즉 ing인지 pp인지, 자,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조 용어를 통해서 자, 실현이 된다. 자, 시간의 외적 시점을 가리킵니다. 동작상, 시간의 내적 형상. 자, 볼게요. 자, 이거 그냥 외우라 그랬지. 그쵸? 완료. 있다가 사용되면 완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버리다가 완료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 뭐겠어요? 진행이겠죠.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잡아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먹어버렸다. 이거 제가 친절하게 해주셨네. 잘 보세요.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버렸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먹어버렸다라고 돼 있잖아. 자,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왜? ot이 사용됐고요. 어버리다 그랬으니까 완료인 거예요. 아이유는 지금 무대에 자, 서 있다. 자, 있다가 사용됐어요. 그럼 동작상은 완료고요. 자, 시제는 뭐예요? 현재죠. 자, 그다음 밑에 봅니다. 자, 잡아버리겠다. 자, 시제는 뭐예요? 자, 미래예요. 동작상은 아버리다가 있으니까 완료. 이해 갑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다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 문법에서. 자, 진행상 갑니다. 자, 고 있다, 아간다. 자, 는 중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우리가 잡아주시면 나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피동 표현과 자, 사동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인용 표현 이 다음에 뭐 또 뭐가 또 나왔다고? 또 뭐가 나왔어? 인용 표현 다음에 뭐가 있어? 혹시? 아니, 여기까지 필기를 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지금 선생님이 준 거에는 지금 필기가 없어요. 그쵸? 프린트 복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필기 잘 하셨을 테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자,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 알겠죠? 우선 선생님은 여기 프린트 충실해서 우선 강의를 좀 할게요. 자, 피동과 사동입니다. 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선생님이 저기 문법 요소, 우선은 프린트가 나갔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뭐 하나 좀 어려운 문법 요소 하나 뽑아줄까? 어려운 거 하나 뽑아줄게. 문법 요소에서 사동 표현, 자, 어떤 피동, 사동, 즉 사동까지 들어있는 거. 좀 난이도 좀 상. 그거 좀 뽑아줄 테니까, 이따 선생님이 뽑아줄게요. 이거 에어컨. 덥니. 선생님이 좀 벗겨놨지. (24도는) 좀 너무 덥지 않니?
만약에 이게 바람이 직통으로 가거든? 여기서 이렇게 직통으로 가. 뒤에 설치할 수가 없었어. 아, 여기다 설치할 걸 그랬나? 근데 어쨌거나 이게 설치가 됐잖아? 그러니까 추우면 자리를 옮겨. 알겠지? 그 방법밖에 없어. 추우면 이쪽으로 옮기던가 이쪽으로, 아니면 우리 학원에 올 때는 늘 가디건 같은 거 가지고. 저기다 옷걸이를 좀 하나 설치할까? 놓고 다니게? 근데 놓고 다니면 딴 놈도 입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선생님, 휴게실에 옷걸이가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와서, 선생님 제 옷이요. 그럼 와가지고 찾아가서 입고. 알겠지? 뭐 이런 학원이 다 있어. 뭐 어때? 내 학원인데. 그렇죠? 뭐 권위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선생님한테 권위가 있어. 권위는 지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 우습게 보지 않잖아. 이렇게 막 하도 막 뒤에 쇼파 있고 막 그래도 그지? 그런 거야? 갑자기. 선생님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에어컨 다 켜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우선 문을 다 열어요. 학원 오자마자. 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기하는 동안 덥잖아요. 에어컨 다 틀어요. 왜냐면, 환기하는 동안 덥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하고 환기 됐잖아? 그럼 다 닫아요. 선생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아끼질 않아. 그래서 오래 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환기할 때 에어컨 틀어놓고 환기하잖아? 환기가 더 빨리 돼요. 보통 선풍기 틀고 환기하는 거 알지, 그지? 근데 에어컨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은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환기 30분 안 하고요. 원래 에어컨 처음 킬 때는 세게 틀어야 되잖아. 세게 틀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환기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닫아요. 그래서 더운 걸 못 참는 스타일입니다. 진짜로.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차를 탔는데, 선생님 차가 없을 때, 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고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기 에어컨을 틀면 안 되겠습니까? 플리즈. 그랬더니, 기름값 아껴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그 차를 안 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제가 기름값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 안 된대. 겨울이 더 웃겼어. 겨울까지는 참았거든. 겨울에는 갑자기 히터를 안 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 히터를 트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기름값 아껴야 된대. 내가 나중에 한 사실이야. 자동차 히터는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엔진 열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히터는 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각자 나름의 그런 가치관이 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그런 거 못 참아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능피입니다. 능피. 이거 이거 줄 테니까, 일단 문제 줄 테니까. 지금 이거 승하 때문에 찍고, 승하요. 승하도 이따, 나중에 프린트 받으러 와라. 선생님한테. 알겠지? 꼭 받으러 와, 프린트. 자,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갑니다. 자, 능동.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거고요. 자,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거. 자, 주동은,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 능동과 주동의 개념 보세요. 똑같죠? 그죠? 똑같죠? 능동과 주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피동과 사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피동, 사동 어떻게 했나? 뭐야? 사동 어디 있어? 피동법. 여기 왜 사동 없어? 여기가 프린트가 인용이 여기가 있고 사동이 여기. 사동이 또 뒤쪽에 있구나? 그렇구나. 인용이 두 번째 펴갖고. 또 있구나? 선생님이 뭘 보는 거냐면, 잘 보세요. 좀 재밌는 게 좀 있죠? 자, 왜냐면, 거기 피동 한번 보세요. 피동법에서. 여기 짧은 피동에서 2힐이기만 했죠. 그쵸? 2힐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되다를
저기 그 뭐죠? 밑에다 해놨어요. 책에서는 되다를 위로 올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선생님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서 되어지다도 이중피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렇지? 이럴 때 되는 우리가 접사로 보는 거.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 요거까지 해줘야지. 자 이제 칠판 봐. 이제부터 강의할 거야. 시간이 요거 딱 강의하면 이제 끝이 날 거야. 사동까지 할 거예요. 사동까지. 그래서 여긴 되다를 밑으로 했네. 자 프린트에 좀 충실해 봅시다. 되다 당하다. 어유 받다까지 하셨네. 아 아니구나 맞네. 제대로 하셨네. 제대로 하셨네. 선생님이 잘못 봤어.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 안에 되다 당하다 받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이제 위아래로 보면서 위에는 파생이고 밑에는 자, 통사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쓰셨네.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할게요.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이게 다 헐고 입안에 환자예요 환자. 다 헐고. 설거지하다 존 적 있어요? 나 어제 설거지하다 졸았다. 설거지하다가 자 재밌는 거 자 재밌는 거 딱 이렇게 그 넷플릭스 요즘에 좀 보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거 딱 해놓고 설거지하다가 보다가 이게 졸았어.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 물 있잖아요. 물로 이렇게 눈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다가 뭔지 알지? 이거 알지?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치겠다. 자, 요즘에 자유 많이 부족해서. 자, 갑니다. 좋아요. 얘 어떻게 나오지? 그래. 여기까지 쓸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저희 오늘 보시고, 이거 조금만 더 뒤로 갈게. 됐다. 이거 좀 신경 쓰이네. 그래.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아. 옮길까? 괜찮은데? 이렇게 할 거 그랬네. 자, 가자. 위에 피동과 사동을 동시에 갈 거야. 알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니까. 자, 능동의 반대가 피동. 추울 것 같은데? 괜찮니? 괜찮아? 능동의 반대가 피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좀 까치발 보여요? 창피. 자, 어쩔 수 없지. 자,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당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피동사로 피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파생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사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파생적인 걸 우리는 접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짧은 피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녀석은 긴 피동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녀석을 우리가 해야 되죠. 자, 뭐가 있어요? 이, 히, 리, 기, 돼. 됐습니까? 물론 거기에 또 뭐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당하다도 있을 거예요. 받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적어줄까? 잠깐만요.
고니가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 선생님이 오늘 못 먹거든요, 밥을 거의. 집이 가까우니까. 자, 됐습니다. 자, 통사적인 긴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거 다 적어볼까? 어차피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거니까, 그지? 되다, 당하다, 받다. 되다, 당하다, 받다. 자, 요런 게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자, 긴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뭐뭐, 어지다. 그쵸? 여기 개되다가 있을 거예요. 그쵸? 사동에는 이제 개하다로 됩니다. 개되다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얘는 좀 이따가 보자. 먼저 여기로 들어갈게. 자, 그 다음에 사동과, 바로 여기로 가자. 자, 이제 주동이 있고요. 사동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이때, 능동과 주동은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치? 자, 사동은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 자, 파생적입니다. 파생적 접사. 이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짧은 사동이고요. 자, 통사적 긴 사동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히, 리, 기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판단될 줄 알아야 돼. 이따 알려드릴 거야.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사적. 자, 긴입니다. 자, 긴은 저기 거기 보면 개하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시키다도 들어가 있을 걸. 봐봐, 여기는 시키다도 집어넣었을 거야. 시키다도 있죠. 그리고 개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시키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자, 개하다. 전체 보여요? 전체 보입니까? 이렇게, 그지? 대응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능동의 반대가 피동이야. 자, 얘는 주동의 반대가 사동이고요.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당하는 거고요.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은 이희릭이 되다, 당하다, 받다. 얘 지우더라도 이희릭이 돼. 이것만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 자, 통사적은 어지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파생적 접사 이희릭이 우구추 시키다. 얘까지 알아두셔야 돼. 즉 이희릭이 돼, 이희릭이 우구추 시키다. 됐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자, 그래서 통사적 긴, 자, 개하다.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눈에 들어올 거야. 맞죠? 저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이 둘의 기준은 여러분들 목적어예요. 예. 한글로 써줄게. 그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때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이 되면 그 사동이라는 제가 목적어로 해도 되냐 물어봤는데 그게 예외를 다 못 찾는다고. 맞아.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요걸로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지? 우리나라 문법엔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되겠지? 물론 지금 했던 것처럼 개하다로 해석이 되면 사동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피동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으로 판단하시기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주동, 사동, 사동. 얘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보여줄게. 그리고 둘의 차이가 뭐냐면 또 하나 있어요. 목적어뿐만 아니라 이중이에요. 위엔 안 되는데 밑엔 돼요. 그러니까 이중 피동 안 되는데 밑에 이중 사동은 돼요. 자, 그것들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줄게. 먼저 피동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동을 좀 설명해 봅시다. 자, 얘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얼음이 녹다.
앞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들을 때, 야, 저 양반은 똑같은 예만 계속 얘기하구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 머릿속에 박히니까. 같은 예로서. 자, 얼음이 녹다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주동입니다. 자, 이제 사동으로 바꿀 거예요. 자, 반드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뉴 주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체가 늘 만들어져야 돼. 뉴 주체. 자, 그래서 누구로 할까? 고니가 얼음을 주어가 목적으로 갑니다. 얼음을 자, 그 다음에 녹 플러스 이 플러스 다 사동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뉴 주체가 와줘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여기 와서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동접사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됐죠? 즉 사동에는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아이가 옷을 입다. 됐죠? 주동입니다. 자, 사동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 예를 기억해. 자, 뭐? 뉴 주체를 만들어줘야 돼. 뉴 주체. 자, 뭐죠? 엄마가 그래. 엄마가 아이에게 사동은 목적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 그대로 내려와야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지. 엄마가 그래서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야? 엄마가 옷을 여기에다 아이에게로 써도 되고 여기다 아이에게로 써도 되지. 아이에게 옷을 입 플러스 he 플러스 다 사동이죠. 따라서 주어가 자 주어가 여기 와서 부사. AD로 쓰면 안 됩니다. 부사. 자, 여기 옷을이 그대로 내려와야죠. 이해 갑니까? 그리고 사동접사가 들어가지고요. 자, 이때 이 양반이 뭐예요? 그렇지, 뉴 주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사동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사동뿐만 아니라 즉 사동과 피동을 같이 딱 갖다 놓고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즉 넷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그리고 보기에서 사동 피동 해놓고 기억 니은 해놓고 얘를 쫙 적어놓고 풀게끔 그 문제 제일 나중에 푸세요. 그러니까 사동과 피동 해놓고 1번 얘 두 개 그러니까 위에는 사동 밑에는 피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치? 그 문제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틀릴 거 각오하고 제일 나중에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서 나머지 4-5문제를 날려버리는 문제예요. 알겠지? 자, 그것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프린트 주면서 자, 판단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 놓치면 안 돼. 바꿀 수 있는 것들. 특히 이런 거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피동 파트에서 이런 거 있잖아.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무슨 의미 자체는 뭐야? 만약에 감기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해석되니까 사실 피동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입게 하였다. 그러니까 피동, 사동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녹게 하였다. 그래도 사동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가장 맥락이에요. 그죠? 자, 그럼 가자. 걸렸답니다. 얘를 능동으로 바꾸자. 얘 피동인데. 어떻게 바꿀래? 걸리었다니까. 그쵸? 걸리었다니까 우선 걸었다로 가야죠. 리를 빼줘야지, 그지? 리 빼주고. 자, 감기가 주어로 가야죠. 감기가 뭐니? 철수를 걸었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능동이 없는 피동.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피, 그 다음에 주사 이런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문제를 통해서 그래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중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중 피동은 밑에 좀 얘기가 있더라고. 자, 보세요. 자, 뭐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보자. 기본형이 뭐예요? 서다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다. 자, 그래서 뭐니? 세우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뭐가 보여? 이희리기 오구추. 됐습니까? 따라서 이중인데도 얘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사동 된다 그랬지. 자다가 있어요. 자다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다. 그래서 어떻게 쓰니? 재우다. 그렇지. 얘도 이중사동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중피동은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자, 거기 밑에 볼게. 요거 첫 페이지. 자, 마무리할게. 저기 밑으로 보시면 자, 읽혀지다. 자, 기본형이 뭐야? 읽다, 어지다. 됐습니까? 안 됩니다. 되어지다도 되다 플러스 어지다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요거 얘기했죠. 진실이 그에 의해 밝혀지다. 이거 이중피동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중피동. 자, 보세요. 진실이 그에 의해 밝혀지다. 이거 이중피동?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자, 요거 우리 능동으로 바꿔봐. 자, 뭐니? 기본형이 뭐야? 진실을 밝히다. 밝히, 플러스, 어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진실이 밝다. 이런 얘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요거 찍어. 사동 이해 갔죠? 그치? 그래서 사동을 능동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머릿속에 좀 들어가요. 그래야 차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치? 이렇게.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 들어갑니다. 문법 하려고. 그래서, 놀 수는 없으니까. 그치? 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여기 5월 1일 날 쉬시고, 5월 2일 날인가서 쉬시고, 5월 9일 날 우리가 만날 텐데, 쌤이 준비를 해올 거예요. 여러분 책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말 좀 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 일찍 본단 말이야, 지금. 일찍 보는 거야. 작년보다 일주일 더 빨리 보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마 되게 길거려. 기말 때는 이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 문법이 또 있기 때문에, 문법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기말 때는 문법이 없겠다. 기말 때는 문법이 없겠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저희 2학기 때 문법을 좀 해볼까? 좀 생각하고 있어. 자, 됐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할게요. 자,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왜?